이런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위축성 비염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자체를 계속 그 약물로 위축시켜 버리면 코 혈관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는 이 약이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품절 상태라 처방을 드릴 수 없다는.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이용주입니다. 요즘에 이제 알러지 비염 시즌이 좀 돌아오면서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비염으로 오시면 이런저런 약물들을 많이 처방을 해드리는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 약은 무슨 약이다, 저 약은 무슨 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염에 주로 쓰는 약물,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약물이 항히스타민제일 겁니다. 뭐 시잘정, 뭐 알레그라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알러겐이 코 점막을 자극하거나 코 점막이 자극돼서 콧물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코 점막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기 위한 약물이 항히스타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콧물이나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고, 히스타민이 이제 뭐 콧물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야기하기 때문에 알러지성 증상에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부터 3세대 항히스타민제까지 좀 나와 있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졸리고 부교감 신경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개선시켜 보고자 나온 것들이 이제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고, 최근에는 1세대는 거의 안 쓰고 2, 3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이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 사실 콧물 자체를 줄이고 히스타민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거는 1세대 약물이 사실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류코트리엔 억제제인데요. 류코트리엔은 히스타민처럼 코 점막 세포에서 분비되면서 코막힘을 유발하고 또 콧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 요거의 수용체를 억제하는 게 류코트리엔 수용체 억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귤레어나 뭐 오논, 시투스 뭐 이런 약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류코트리엔 수용체 억제제를 말씀드릴 때는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류코트리엔 수용체 억제제는 두 가지 성분이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몬테루카스트 성분의 제제와 그 다음에 프란루카스트 성분의 제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아까 싱귤레어가 몬테루카스트 성분의 제제고 시투스나 오논 이런 게 프란루카스트 성분의 제제입니다. 문제는 이 몬테루카스트 제제인데, 미국 FDA에서 환각 증상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약은 쓰지는 않고 프란루카스트 제제인 오논과 시투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관 수축제인데, 슈다패드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 점막 안쪽은 미세한 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비염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하면 이 안쪽에 혈관이 이완되면서 점막을 쭉 확장시키거든요. 그런 결국 이제 코막힘이 나타나는 건데, 이 혈관 수축제는 안에 있는 혈관들을 이렇게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완화하고자 하는 약입니다. 콧물이 아니라 코막힘만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온 약이고, 이게 이제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 심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혈관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야간요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혈관계통 약물을 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는 이 약이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품절 상태라 처방해 드릴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항히스타민제와 방금 말씀드린 혈관 수축제 복합제인데,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이랑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데 코막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혈관 수축제는 코막힘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콧물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복합제가 이렇게 나오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리노에바스텔, 두 약의 장점을 합쳐서 이제 코막힘도 완화하고 콧물도 완화해 보고자 하는 약물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뭐 다른 약들을 좀 섞어서 그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메디론 뭐 혹은 소론도 뭐 이런 이름으로 알려진 약인데, 코막힘, 콧물, 뭐 간지럼증, 소염, 항알러지 모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염 환자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비염에서 우리가 쓰는 스테로이드 용량은 크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비염 증상이 좀 심하거나 불편감들을 좀 해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해서 처방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당뇨가 있다거나 하신 경우에는 혈당을 좀 올릴 수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염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
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제인데 기본적으로는 나조넥스, 아바미스 이렇게 두 가지 약물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사용은 사실 좀 어렵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게 목적으로 나온 약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비염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 스프레이에서 혈관 수축제를 코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트리빈 이런 약들이 있는데 뿌리면 바로 코막힘이 완화됩니다. 뭐 1분 내로 코막힘이 완화돼서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약국에서 사서 많이 쓰시는데 이런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위축성 비염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자체를 계속 그 약물로 위축시켜 버리면 코 혈관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위축성 비염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도 어렵고 회복이 불가능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혈관 수축제를 쓰지 말라고 저희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 아마 많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즉각적인 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3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코막힘을 완화시키는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형 스프레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비염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비염 환자에서도 이제 소염제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염은 알러지 비염과 그렇지 않은 비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감염성 비염도 있고 호상구성 비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성 비염으로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가 코감기를 유발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좀 심하기 때문에 엔세이드와 같은 소염 진통제를 좀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누렇게 농이 끼는 양상으로 이제 세균성 감염이 병발되어 가거나 혹은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항생제를 좀 같이 쓰기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비염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약물도 다르고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봉투를 받으시면 그런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염 치료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